그 밑으로 가요? 사장님 창으로 가면 되죠, 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촬영하시기로 한 기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인에서 스카이차 임대업하고 있는 93년생 이유찬이라고 합니다. 현장 오셨는데 어떤 작업하러 오셨는지. 오늘 서울 서초동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엠브라운 건물이라고 하는데 누수가 창틀에서 샌다고 이제 빗물이 샌다 그래가지고 이제 창틀 부분에 실리콘을 싸가지고 누수 발생하는 거를 막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작업하시는 거 하루 일정 따라다녀봐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는 무슨 작업이세요? 지금은 이제 날이 더우니까 작업하실 때 파라솔을 펴드려가지고 태양을 조금 덜 덥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여름에는 보통 이렇게 파라솔 다 하고 올라가시는 편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파라솔 말고 제가 이제 타프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폴대처럼 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집에다 사무실에다 놓고 그냥 와가지고 있는 그냥 파라솔 있는 걸로 지금 해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잠시. 그다가 사연 스카이차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스카이차 시작한 계기는 제가 이제 승마장을 이제 코치로 조금 있었거든요. 승마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안에서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막 좀 많다 보니까 그때 뭐 중장비 같은 거를 좀 다루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운동직은 조금 막 국가대표나 제가 생각했을 때 메리트는 좀 없는 것 같아서 중장비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기술직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알아보다가 저희 아버지가 크레인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또 아버지께서 같이 좀 알아봐 주시다가 스카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약간 이 사다리 올리고 내리는 것도 차에 버튼이 달려가지고 차에서 뭐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고 하시는 네. 분들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보통은 큰 차들도 리모컨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큰 차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을 하다 보니까 안에 캐빈이라는 탑승함 자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불 반짝거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이제 3.5톤이라든지 1톤, 그 작은 차들은 저런 식으로 앉아있게끔 조그맣게 돼 있어서 거기에 레바대가 있고요. 큰 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캐빈 박스가 탑승함처럼 있어가지고 그쪽에는 이제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차들은 이렇게 골목골목 있는 데를 하기 때문에 리모컨을 가지고 좀 더 섬세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리모컨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밑에 부분에 여기 유리창 있는데 이 창틀이고요. 저쪽 위에 보면은 징크 판넬이라고 해가지고 검정 색깔 판 붙여져 있는 그 앞 보면 거기 또 이제 창틀이 있잖아요. 이제 실리콘 예정이고요. 작업 예정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창들이 많은데 여기 전부 다 할 예정입니다. 좌우측으로 3면만 작업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형님 그거 풀렀다가 조금 더 올리면 되거든요. 그 밑에 아니 그거 밑에 거 돌리는 거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합이 잘 맞아야지 또 일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횟수로는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작업자분들을 잘 만나야 작업할 때도 좀 맘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자분들을 만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같이 다니시는. 네, 이제 요즘은 비도 오고 해가지고 장마 때는 이제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에 속하기 때문에 좀 같이 일할 일이 좀 많이 적었었는데 비가 거치고 나니까 또 같이 일할 일이 생겨가지고 또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그 밑으로 가요? 들어가셔서.
올라가셨을 때 보통 이제 밑에서는 어떤 걸 하고 계세요? 밑에서는 이제 사람들 지나가거나 이제 차량 통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신호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신호수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안전을 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에 있는 작업하는 밑에서 이제 조종을 하고 있고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조작하다가 잘못하면 건물에 부딪히고 약간 그럴 것 같은 위험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작업을 하다가 사고 난 적은 없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좀 운전 미숙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조종이 완벽하지 못했을 때는 건물에 파손이 갈 수 있거나 사고가 좀 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막 그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좀 있나요? 네, 있고요. 얘기도 많이 듣고 이제 처음에 이게 진입장벽이 어떻게 보면은 좀 높다 보니까 작업할 수 있는 중장비 학원이랑 이런 부분은 스카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기사 밑에서 초보자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거기서 사고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경력이 쌓여서 이제 뭐 실력자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운이 좋으면은 이제 사고 없이 순탄하게 가는 부분도 있지만 좀 운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작업하다가 현장은 다 어떤 변수가 다 있기 때문에 작업하다가 그냥 차량이 넘어가는 경우 아니면은 운전하다 운전 미숙으로 외벽을 건드려서 외벽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스스로 좀 물어주던가 아니면 보험 처리하는 그런 부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러신 적은 없어요. 네, 저는 다행히 그런 적 없고 대신 어디서든 작업이 험난한데도 저는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그런 안 좋은 조건이 안 좋은 현장에 들어갔다가 이제 바퀴에 이제 뒷타이어에 바퀴가 2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돌이 껴가지고 다 작업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타이어가 펑크나는 제 스스로가 조금 근데 그런 거는 네. 보통 그냥 기사님의 운이 없었던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뭐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에 네. 계신 작업자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네네. 일을 하다 보니까 청각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 차보다 이게 지금 3.5톤이거든요, 제 차는. 근데 5톤에서부터는 이제 더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럴 때는 수신호랑 그 무전기를 사용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 밑에 갔다가 옆에 갈까요? 장마철이나 막 이런 게 막 있었고 날씨가 맑다가도 갑자기 비 쏟아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좀 어떠세요? 비 소식이 없다가 그날에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당일날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외부 작업을 하다가 비 소식이 없는데 갑자기 소나기여도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보통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 이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2년 정도 됐어요. 사다리 참 처음 타보는데 네네. 여기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지. 네, 생각보다 이게 위로 많이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이 흔들려요. 처음에 막 이런 거 타실 때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저희는 원래 외벽에서 밧줄 타던 사람이라 지금 여기가 옥상 구조가 지금 이런 형태라 네. 밧줄을 내릴 수가 없어요. 네. 진급한 이제 다 찌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장비차를 그럼 가장 약간 높은 데서 작업해 보신 데가 어디까지 한번 해보신 적 저는 있어요? 57층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57층에서 밧줄을 타고 작업을 네, 하시나요? 57층은 스카이차가 올라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밧줄 타야 됩니다. 밑에 이제 기사님 계시잖아요. 같이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년은 지난 것 같아요. 좀 오래되셨네요. 네. 같이 일하시기에 편하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편하니까 계속 일하지. 스카이 기사님들이 많은데 네. 불편하신 분들은 불편해요. 근데 또 사장님은 굉장히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계속 같이 일합니다. 일단 운전을 잘 하시고 이 스카이차도 다 달라요.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못 해요. 딱 적재적소에 딱딱이를 맞춰서 대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전 실력도 중요한 요소인데 네, 맞아요. 아까 올라갔을 때 네. 선생님이 네. 기사님이랑 이제 같이 일하신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 네네. 같이 일하시니까 어떠시냐고 한번 여쭤봤었는데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잘 맞으니까 5년 동안 했겠죠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기사님이 운전 스킬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작업을 하시는데 네네. 운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잠시만요. 편하시다고. 사장님, 창으로 가면 되죠, 창. 창. 네, 저쪽 창.
가보셨던 곳 중에 네. 거리상으로 제일 멀리 가보셨던 데가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정확하게 어디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라도까지 가봤어요. 요즘도 전국적으로 좀 다니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산, 음성 그 정도까지는 계속 꾸준히 일이 있으면 뭐 멀어봤자 거기밖에 안 나와가지고 우선 거기 위주로는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그러면은 일거리가 들어오면은 웬만하면 다 가신다는 말씀? 그쵸. 너무 먼데 아닌 이상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웬만한 거는 그냥 가리지 않고 가는 편입니다. 저 차의 막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하는 편인지. 예전 같은 경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차량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는데 수요가 많아지면서 스카이차 비용이 예전에는 1억 4천, 3, 4천 정도면 이 3.5톤도 구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1억 8천 3백 정도? 거의 2억 가까이 금액이 들다 보니까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 같습니다. 사셨을 때는 얼마 주고? 저는 이게 지금 진우 280이라는 단축 17년식 차량인데요. 제가 이거 구매했을 때 당시는 5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금액이 한 9천만 원대로 그때 구매를 했었습니다. 중고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일을 하셨잖아요. 네. 뭔가 차 때문에 좀 속썩이는 일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다행인 게 제가 중고차를 뽑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 차가 문제가 있었던 적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여서 5년 동안 뭐 별 다른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한 게 한두 건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작업을 하다가 아웃트리거를 많이 접었다 폈다 하는 현장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한 번도 갈지 않은 이 아웃트리거 쪽에 이제 저 와이어 줄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끊어져 가지고 이거를 한번 가는 적이 있었고요. 작업을 하다가 도중에 그래도 이제 작업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도중에 이제 그만두거나 이런 적은 뭐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네, 위로 가요? 태우고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안전 쪽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가 돼서 분발하시라고 하는 붐대를 다 뺀 상태에서 부속품을 갈 수 있는 거 문제가 되는 건 갈고 싹 청소를 해서 다시 이제 집어 넣는 분발하시를 이제 작업을 했고요. 철바가지라고 해서 이제 그 철바가지부터 말씀해 주시는 네. 건가요? 철바가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녹이 쓰면은 그 부분은 이제 무겁기도 무겁고 해서 작업할 때는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요즘은 새로 나온 바가지 중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바가지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들어간 뭐 수리한 내용은 이제 그게 전부입니다. 스카이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다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어쨌든 이 일을 하시는 거는 결국에는 수익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것 같아요. 월 수익이나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어느 정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월 수익은 천차만별인데요. 일이 없을 경우에 일을 많이 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저로 봤을 때는 한 300 정도는 될 것 같고요. 높게 잡았을 때는 1000에서 1000 이상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000 중반 정도. 그게 이제 정말 기사님이 가져가시는 순수익이신지 아니면 매출로 말씀해 주시는 매출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순수익으로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유류 비용이랑 뭐 이제 차량 그 할부금 이런 거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만 이제 순수익이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딱 말씀드리기는 편차가 좀 있어가지고 순수익으로 봤을 때는 한 600? 한 5, 600 정도는 가져가는 것 같긴 해요. 일이 많이 없으실 없을 때는 또 그거보다도 훨씬 적으실 그쵸. 때도 있고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작업 다 마무리하시고 촬영해보신 소감 한마디만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기도 많이 했는데 또 촬영하고 나니까 제 평상의 일상을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안전하게 작업 잘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성스카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분들한테 좀 조언 같은 걸 해주실 수 있다면
제가 조언 드릴 입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덜컥 하신 분들은 운이 좋아서 잘 된 분 케이스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기사 때부터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이제 내 차를 사가지고 작업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약간 내성적인 것보다는 외향적인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라면 좀 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차큐멘터리 채널에서는 특수차, 희귀차, 차 관련 생소한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인터뷰 신청을 기다립니다.